GEG 수원의 김지현입니다. 오늘 앞에 선생님들 되게 길게 지금 벌써 1시간 반 넘게 지금 현재 49명 시청 중이신데 한 명도 나가지 마십시오. 제가 아까 51명 봤는데 2분 나가셨어요. 지금 48명 되셨네요. 3명 나가셨어요. 김지현 시작하니까 갑자기 또 50명 되셨습니다. 나가신 분들 빨리 들어오시고요. 네, 바로 제 설명 한번 시작해 볼까요? 제가 화면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한참 코로나로 우리 저희 학교뿐만 아니라 전국이 또 전 세계가 난리가 났죠. 학교가 지금 계속 휴업으로 학교 개학을 지금 미루고 있고, 뭐 지금 오늘도 대구가 2주 이상 이제 미뤄졌다 그런 얘기까지도 나오고 있어요. 뭐 지금 경기도도 아마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당장 우리가 미뤄지지 않을까. 또 한 번에 2단계라고 하죠. 그 휴업에 1단계, 2단계, 3단계 있었는데 2단계 이상 격상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이 학교가 코로나에 대처하는 법이라는 내용으로 저희 학교예요. 사실은 중앙기독학교, 중앙기독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이 세 개가 있는 우리 학교에서 있는 코로나를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이게 바로 따끈따끈한 소식이거든요. 오늘 처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일들이 어제 그제 계속 학교에서 있었던 일들을 바로 정리해서 다음 주에 있을 이야기들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저희 학교는요. CCA라고 영어로 짧게 불러요. 중앙기독학교, 센트럴 크리스찬 아카데미라는 학교고요. 공교육에 있는 인가를 받은 학교입니다. 중앙기독 유치원부터 중학교까지 있는 이런 학교예요. 오늘 제가 얘기 드릴 얘기들은 세 가지입니다. 행아웃 밑으로 온라인 가정 방문을 해요. 우리가 학기 초에 항상 아이들 집에 부모님들하고 아이들과 상담하기 위해서 꼭 가정 방문을 하거든요. 실제로 방문하는데 그 방문하는 것을 이제는 방문하면 안 되잖아요. 지금 이 코로나 사태 때문에. 근데 방문을 하고 싶은 거예요. 어떻게 하냐? 행아웃으로 만나자. 교육의 중심, 오늘 제가 얘기해 드릴 것의 가장 중요한 거는 교육의 중심은 관계다라고 생각해요. 수업의 중심에도 관계다라고 생각을 해요. 뒤에 나오겠지만 온라인 수업, 지금 말하고 있는 온라인 교육의 많은 것들이 관계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LMS, 우리가 사용하는 구글 클래스룸 같은 이런 LMS를 사용하면은 관계가 생기죠. 어떻게 생긴지 한번 보겠습니다. 두 번째로 또 유튜브로 라이브로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을 합니다. 지금 하고 있는 이 스트림 야드라는 서비스를 이용해서 유튜브로 지금 보이는 것처럼 똑같이 아이들과 실제로 신입생들 라이브 오리엔테이션을 할 겁니다. 이것도 역시 관계입니다. 지금 51명과 지금 저희가 관계하고 있잖아요. 댓글로 만나시고 계속 소통하시고 이런 과정들을 실제로 유튜브 라이브 오리엔테이션 할 거고요. 초등학교 1학년부터 중학교 3학년, 9학년까지 전체 클래스룸으로 온라인 수업을 진행하는 학교로 가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우선은 이걸 하기 앞서서 저희가 코로나 대비해서 우리가 교사 세미나를 했었어요. 전체 교사들이 다 모여서 하는 세미나를 한번 했었습니다. 지난번이었네요. 2월 17일부터 19일까지 전교 직원이 모여서 워크숍하고 세미나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고자 했던 이야기 중에 하나가 가르침의 가치를 좀 알아내자. 우리가 가르치는 이유들, 그런 것들을 좀 다시 회복하고,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가르쳐야 될 것인가에 대한 방법까지 같이 나눠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선생님들이랑 세미나에 참여하고 즐겁게 활동하고 되게 즐거워 보이시죠? 이분 특히 네, 굉장히 재미있게 수업에 활동에 참여하시면서 워크숍을 진행했었습니다. 그 중에 저희 박전철 교수님께서 오셨던 라이브 특강도 하나 있었어요. 문샷 싱킹으로 교육을 혁신하다라는 주제로 저희 라이브 특강했었던 장면을 보면요. 이때 이렇게 우리가 행아웃 라이브를 사용했었습니다. 선생님들도 실제로 교사가 오지 않아도, 강사가 오지 않아도 라이브로 천안에서 직접 하시고요. 그 다음에 저희 장소 현장에다가는 카메라 4개를 설치해 놓고 이렇게 다 같이 나오는 방송으로 했었습니다. 네, 그 내용들이 이렇게 되고요. 이게 실시간으로 질문도 직접 받고, 이제 댓글로, 의견으로 이렇게 나눠주시는 이런 장면들도 연출해 봤었습니다. 이 화면으로 항상 송출하고, 이런 식으로, 인터넷을 이용한, 진짜 현장에 있는 것과 같이, 박정철 교수님이 진짜 현장에 오신 것과 같은 그런 식으로 연출했었죠. 자, 지금 이 세미나가 저희들에게 줬던 큰 의미 중에 하나는요, 이런 재난과 같은 현 시국에 위기를 기회로 극복하는 우리에게는 되게 좋았던 그런 세미나였던 것 같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 미래 교육으로 나아가야 될 방향의 모습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자, 그래서 그때 세미나 통해서, 워크숍을 통해서 저희가 얻었던 것 중에 몇 가지 가치였던 것들이 이 세 가지로 한번 앞으로 우리 올해 2020년도 새 학기 때 이걸로 진행해보자라고 했던 겁니다. 첫 번째, 행아웃 미투라는 온라인 가정 방문 이야기입니다. 행아웃 미투 여러분들 많이 써보셨을 겁니다. 행아웃에서 구글에서 제공하는 행아웃은 두 가지가 있어요. 그렇죠? 자, 이게 세 가지가 있죠. 기본적으로 쓰는 그냥 일반 행아웃과 행아웃 미트는 화상 채팅에 최적화되어 있는 거, 그리고 이제 요즘에 최근에 새로 나왔죠. 행아웃 채팅 해가지고 채팅 기능까지 더 부가적으로 있는 이런 세 가지 서비스 중에 가운데 있는 이 행아웃 미트를 이용해서 선생님들이 아이들과 온라인으로 가정 방문을 하려고 합니다. 자,
소통이 제일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예, 관계와 소통, 교육에 있어서 관계와 소통. 그리고 가정과 지금 이 사태가 지금 어떤 심각한 사태예요. 코로나로 인해서 막 전 세계가 전국이 지금 난리가 난 이 사태에서 학교에서 도대체 어떻게 하려는 거지? 이거 엄마들랑 부모님들이랑 긴밀하게 좀 관계와 소통이 필요한 거죠. 한 가정 한 가정마다 다 일일이 전화로 상담을 할 수도 있겠지만 이왕이면 얼굴을 보자는 거죠. 그래서 행아웃 미트로 부모님들과 가정과 직접 연결을 해서 담임 선생님들이 3일 동안 저희 진행합니다. 3일 동안 다음 주 수, 목, 금 3일 동안 행아웃 미트를 이용해서 학생들과 또 선생님이 개인적으로 가정에서 만나는 일들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요. 담임 선생님과 부모님이 같이 이렇게 소통을 하겠죠. 자, 왜 행아웃 미트여만 할까요? 교내에 어떤 우리가 갖고 있는 되게 중요한 가치, 철학이 한 가지가 있어요. 뭐냐면은 카톡은 개인 생활이다. 업무는 구글에서 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교육용 서비스로 분류된 행아웃을 우리가 가정 방문의 도구로 쓰는 것은 너무 중요하고 너무 맞는 가치이다. 물론 부모님들 다 스마트폰에 카카오톡이 다 있기 때문에 누구나 쉽게 카카오톡으로 화상 채팅으로 할 수 있겠지만 그거는 가정의 영역, 개인의 영역이기 때문에 업무로서 사용하는 것은 구글을 사용해야 된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할 계획한 이 행아웃 미트를 이용한 가정 방문은 어떤 시사점이 있을까요? 현 상황에 이제 지금 이 코로나 사태의 이 어려움을 부모님들한테 정확하게 설명을 해드리고 학교가 이런 방침을 가고 있습니다. 스마트 교실, 온라인 교육 뭐 이런 거 하는 것에 대한 이 디바이스를 아이들이 쓰는 것에 대한 부모님들의 굉장히 큰 저항감과 불만들 이런 것들이 있는 것들을 차근차근 설명해서 그 거부감을 해결해드리고 학부모들의 이해도를 높이는 데 그 중점을 두고 있죠. 그리고 교육의 중심은 가정에 있고 또 그 교육의 시작도 가정에서 시작해야 된다라는 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계약하기 전에 온라인으로 계약하기 전에 미리 가정과 소통하는 그 과정을 꼭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진짜 그래요. 저 다음 주 수, 목, 금 3일 동안 계속 부모님들 한 반당 뭐 30명의 아이들이 있으면 30가정당 다 하나씩 화상 채팅을 통해서 내용 전달해드리고 한 가정당 한 30분, 10분에서 한 30분가량의 시간을 소요해서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직접적으로 상담을 할 수 없는 이 상황에서는 가장 현명한 스마트한 방식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자, 우리가 구글을 쓸 때 이런 이야기들을 좀 들을 때가 있어요. 구글 서비스를 사용하면 특정 외국 기업에 대한 그런 혜택이 아니냐, 왜 구글만 쓰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전 그래요. 구글이 뭡니까 이게 지금 저희가 쓰고 있는 게 G Suite for Education, 교육용으로 나온 구글 플랫폼이에요. 교육용으로 나온 서비스를 교육에서 사용한다는데 뭐가 문제인지 전 잘 알 수가 없다라는 거죠. 자, 우리가 잘못되고 있는 부분들은 오히려 이거예요. 내 땡땡, 아시죠? 카와 같은 그런 상업용 서비스를 오히려 교육에다 사용하는 게 더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국 기업이라는 보호라는 미명하에 오히려 그런 상업적 브랜드를 사용하는 게 더 문제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구글로 사용하는 게 전혀 문제되지 않는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자, 이제는 그렇게 가정 방문을 마쳤어요. 그럼 이후에는 신입생 아이들과 이제 만나야겠죠. 특히 신입생들 학교에 처음 왔어요. 재학생들은 저희는 학교에서 이미 구글 클래스룸을 계속 쓰고 있었고 크롬북을 사용하는 학교이기 때문에 재학생들은 전혀 문제되지 않아요. 클래스룸 들어오라고 하면은 다 잘 들어와요, 알아서.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신입생들이죠. 처음 학교에 들어온 우리 친구들은 전혀 이런 크롬북이나 구글이나 이런 것들을 전혀 할 줄 모르고 오리엔테이션을 통해서 온라인 수업을 접근할 수 있는 방법들을 알려줍니다. 저희 학교는 과거부터 계속 온라인으로 개학식을 해왔어요. 한번 온라인 개학식의 장면들을 이렇게 몇 개 보면요. 과거의 겨울방학들, 이렇게 여름방학 이런 개학식들을 유튜브 라이브 방송으로 개학식을 해왔었습니다. 왼쪽에 보시는 것도 담임 선생님들이 쭉 나와서 계시고, 오른쪽에 있는 것도 다음 그 전해인가요? 그런데 이제 라이브로 이렇게 개학식을 했었던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자, 요거랑 똑같이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제 강의를 들으시는 이 장면과 똑같이 3월 9일 날 저희는 온라인으로 개학식을 하려고 합니다. 신입생들만을 대상으로요. 온라인 오리엔테이션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런 과정들을 겪는데 요게 이제 지금 다음 주에 나올 방송의 이 타이틀이에요. 지금 우리 오늘 구글로 수업을 뭐 해라 하면서 이렇게 왜 지포스 그 그림, 그 스타워즈 그림 나왔던 그것처럼 그런 썸네일처럼 이렇게 만들어서 유튜브 방송에 이렇게 지금 예약을 걸어놨어요. 3월 9일 날 아침 9시에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을 제 채널에서 시작합니다. 혹시 이제 이 방송도 다른 학교지만 그 학교 어떻게 온라인으로 오리엔테이션 하는지 궁금하다 싶으시면은 유튜브에서 뻔뻔한 구글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서 이 방송 시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제가 아까 다시 말씀드리면 학교 수업, 학교 행사 모든 것은 다 관계 중심이어야 돼요. 근데 지금 관계를 할 수가 없잖아요. 지금 우리가 학교를 가지 않기 때문에 아이들 만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관계하는 것이 진짜 어려워요. 그렇지만 우리에게는 이런 도구를 이용해서 관계할 수 있는 방법들이 많이 있는 거죠. 유튜브 라이브를 통해서 관계할 수 있고요. 자, 행아웃 미트를 통해서 관계할 수 있습니다.
이런 수업들이 꼭 필요한 거죠. 자, 지금 국가에서 많이 제공하고 있는 온라인 수업이다, 온라인 학습이다라는 것들의 이학습터라든지 에듀넷, EBS 강의라든지 이런 것들을 가만 보면요, 거기 없는 게 하나가 있어요. 뭘 것 같으세요? 거기 없는 게 우리 선생님이 없어요. 우리 선생님. 되게 중요한 개념입니다. 자, 여기 보여지는 강사들은 다 명강사거나 뭐 내가 모르는 어떤 선생님의 강의를 우리가 듣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 선생님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LMS라고 하는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구글 클래스룸이나 다양한 이런 LMS를 이용해서 내 수업을 업로드하고 내 수업을 학생들이 보도록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 학교 수업에는요. 우리 선생님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네. 내 선생님이 하는 수업이 진짜 수업이겠죠. 진짜 관계겠죠. 그런 의미에서 구글 클래스룸에서 이루어지는 온라인 수업, 이게 또 이제 되게 중요한 얘기인 것 같아요. 우리 선생님의 수업을 아이들은 듣고 싶어 하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제공합니다. 구글에서 만들어진 아까 말씀드린 대로 GC4 Education 서비스 안에 우리가 가장 많이 쓰는 이 구글 클래스룸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구글 클래스룸은 일종의 허브 역할을 하기 때문에 모든 구글의 도구들이 다 연결될 수 있고 그런 서비스죠. 그런 서비스가 지금 이미 아까 서광 선생님이 첫 부분에서도 보여주셨지만 한 3,400여 개의 학교가 이렇게 지도에 표시가 되는데 이게 구글에서 정확하게 몇 개 학교다라는 거를 이렇게 밝힐 수가 없대요. 드러낼 수 없고 저희가 조사한 거에 의하면 한 3,400개 이상의 학교들이 지금 G-Suite for Education 쓰고 있습니다. 자, 교육처에서 이 부분만 허락을 해주신다면 이 부분 허락이라기보다는 이걸 사용하는 것을 어떤 수업의 실수라든지 이런 걸로 인정이 된다면은 아이들은 진짜로 관계하는 내 선생님의 수업을 들을 수 있는 게 아닐까요? EBS가 아니라. 네. 그래서 그런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자, 구글 클래스룸을 접속하는 방법은 여러분들 다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그렇죠? 많이들 사용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저희 학교는 국내 최초로 구글 클래스룸과 크롬북을 전면으로 쓴 학교입니다. 2014년도에 구글 클래스룸이 처음 런칭을 했고 그래서 2015년 메르스 휴업 때부터 저희는 구글 클래스룸을 사용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옆에 보이는 이 크롬북은 2016년도에 우리나라에 처음 나왔는데 처음 나왔을 때부터 사용했었습니다. 그때부터 쭉 사용해서 보았을 때 학생들의 학업 성취도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생각보다 좋은 효과도 많이 주었었고 또 이것이 절대로 기기만 바라본다고 해서 컴퓨터만 바라본다고 해서 관계 중심 교육이 아닌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선생님과 소통할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나거나 다양한 방식으로 디지털 네이티브에 맞게끔 소통하는 방식들을 배울 수 있었던 그런 기회였지 않았나 싶습니다. 제가 실제로 3월 9일부터 저희 학교가 온라인 계약을 하고 이렇게 온라인 수업을 1교시, 2교시, 3교시 저희 블록 수업을 하는데 1블록, 2블록, 3블록 이렇게 해서 3개 블록으로 수업을 만들어 놓고 이게 실제로 2020학년도 1학기 시간표예요. 시간표에 맞게끔 과목별로 수업을 진행합니다. 이 안에 있는 수업 내용은 이제 차차 만들어갈 거고 아직 3월 9일이기 때문에 아직 좀 남았기 때문에 진행하고 있지는 않지만 이 안에 이제 수업의 내용을 하나씩 만약에 보게 된다면요. 수업을 들어가서 보면 예를 들면 이런 식입니다. 몇 명의 숙제를 했다, 안 했다 이런 과제들을 볼 수 있겠죠. 결과를 볼 수 있는 시스템이고요. 구글 클래스룸을 전혀 모르시는 분을 위해서 이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학생들의 과제를 직접 받고 그곳에다 직접 교사의 피드백을 하고 학생들도 그거에 대해서 대답을 해주는 이런 식의 시스템이 가능해지죠. 또 선생님 이렇게 댓글로 달아줄 수 있습니다. 또 학생들은 다양한 도구로 자 여기 보시면은 내가 문서를 링크를 걸든 파일을 첨부하든 아니면 구글의 도구들을 사용하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 과제에 대해서 제출하고 할 수 있는 이런 식의 시스템으로 되어 있는 것이 바로 구글 클래스룸이죠. 그렇게 3월 9일부터 저희 학교는 이제 온라인 수업을 전면적으로 초등학교 1학년부터 9학년까지 다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구글 클래스룸 같은 걸 쓰다 보면은 이런 생각들을 해요. 컴퓨터 앞에 그냥 혼자 앉아서 너만 수업한 거 아니냐라고 했지만 사실은요 그 클래스룸 안에는요 30명의 학생들이 동시에 들어와 있고요. 그리고 담임 선생님들이 계속 피드백하고 있고 과목 선생님들이 그거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있는 게 실시간으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들 써보신 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그리고 쌍방향, 양방향으로 계속 소통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시스템들이 안에 들어있고 또 얼굴을 봐야 될 경우에는 행아웃 미트를 사용할 수도 있고요. 그런 식으로 우리 선생님과 우리 반 아이들이 함께 하는 거예요. 온라인상이지만 전혀 다릅니다. 그냥 국가에서 지금 말하고 있는 그런 온라인 학습의 개념과는 180도 다르다고 저는 생각해요. 각자의 장소에서 각자 하고 있는 것 같아 보이지만 사실은 서로 공유하고 서로 협업하고 있었죠. 우리가 온라인 수업이 지향해야 될 부분이 어딘지를 잘 알아셔야 될 것 같아요. 절대로 EBS 강의, 학습터 아닙니다. 제가 그거 너무 비난하는 것 같은데 그런 식의 것은 온라인 수업이 아닙니다. 제가 보기에는요. 그냥 제가 혼자 책을 읽고 말죠. 그래서 우리가 지향해야 되는 온라인 수업은 바로 이런 형태라는 거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앞서 설명드린 행아웃 미트를 이용한 온라인 가정 방문, 그 다음에 유튜브 라이브를 이용한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그 다음에 이어지는 이제 구글 클래스룸을 이용한 이제 어떤 수업들, 이런 수업들이 온라인 수업 이런 것들이 앞으로 지금 코로나 시대라고 되는 코로나 사태에 대비한 우리 학교들이 할 수 있는 우리 구글을 사용하는 선생님들이 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 이야기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